뽕. 거기 기체, 액체 요 얘기부터 좀 할게요. 1페이지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이라는 페이지 있죠? 오늘 요거 얘기를 할게요. 그거 뭐 방금 얘기했던 밴드 이론 이거는 내가 강의를 보내드릴게요. 강의가 내가 밴드 이론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게 1학년 대상으로 내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시면 차근차근 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모르니까 하여튼 어쨌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강의를 다 보내드릴게요. 자 보자. 어휴 볼까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자 이제 39기 기에 1 그래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해가지고는 3 예? 그게 나도 해주고 싶은데요. 없는데요. 복사기 고장 나가지고 오늘 어떻게 이거 학교 교재거든요. 학교 교재인데 학교 교재 안 가져왔구나. 그러면은 필기 하세요. 필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최대한 필기할게요. 그렇죠? 복사기가 어제도 고장 나가지고 계속 이래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학교 교재인데 그 지금 없는 사람 한 명만 없구나. 나머지 다 있죠. 근데 관계없이 내가 필기를 자세히 할게요. 이게 지금 알아보기 어렵게 내용이 돼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보고는. 네. 자 봅시다. 세 번째 액체의 첫 번째 1 서피스 텐션. 자 거의 그 뭐 교재와 크게 관계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도입 부분부터가 이게 좀 묘하긴 한데.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자 우선 액체에 대한 얘기 중에 이게 되게 액체만 갖는 독특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substantial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표면 장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 우주의 액체는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관찰 사실이에요. 관찰 사실. 그러면 관찰 사실은 수학적으로 증명돼야 안 돼요. 관찰 사실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경험에 미루어 짐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더 이상 증명되지 않아요. 그냥 전 우주에 나타나는 어떤 액체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찰을 했더니 그런갑다 이런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약간씩 이 표현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약간씩 바꿔보는 거예요. 수학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을 수학의 표현으로 이렇게 필요촉문 조건처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이제 표면적을 최소화한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입체 중에서 표면적이 최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구가 바로 뭐예요? 존재할 수 있는 입체 중에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제일 작은 게 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면이 작아지니까 구가 되나 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내가 어제 먹었던 컵에 따라 놓은 물이 구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내가 좀 어제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 그
구 같진 않아. 구 같지 않은데 왜 구 같다고 하지? 바로 봐. 중력 때문이구나. 즉 외력이나 중력이 가해지면 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이 말은 외력이나 중력을 배제할 수 있다면 정말로 액체가 구가 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냐, 지금 막 우주를 다룬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막 우주인들이 항상 뭐해? 물 먹다가 항상 어떻게 해? 물 먹다가 질질 흘리지. 우주 영화나 우주 다큐멘터리 맨날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 막 물이 땡글땡글땡글 와 이렇게 했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런 장면 나오지. 그래서 진짜로 외력하고 중력이 없으면 진짜로 구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어떤 액체의 표면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케이. 자, 요 각각은 그 액체를 구성하는 해당 분자들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설명 방법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분자 간 인력, 요것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이미 액체를 구성했다는 건 분자사의 인력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왜죠? 만약 분자 간 인력이 없다면 뭐가 될 테니까? 분자 간 인력이 없다면 무조건 바로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분자 간 인력이 없다? 그게 바로 이상기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없으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액체로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분자 간 인력을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이제 노란색 선으로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분자 주변의 분자 간 인력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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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분자들이랑 저렇게 인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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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뀨뀨뀨뀨뀨뀨 얘하고요, 짜잔,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 간단한, 그냥 아주 별것도 아닌 이 간단한 모델링에서 우리는 바로 얘보다 얘 주변 인력이 더 작구나. 맞아? 맞아? 자, 그냥 간단한 모델링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얘는 깊숙이 파묻혀 있으니까 주변에 둘러싸인 애들이 더 많을 거고요. 얘는 표면에 있으니까 위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때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봐. 요거보다 요거의 위치 에너지가 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부호까지 다 포함해서 물리학적으로 수학과 부호 다 동원해서 커요, 작아요? 크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호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더 크고 작겠어요? 자, 요것보다 요거에 위치하는지가 더 어떻게 되죠? 더 어려워요? 물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거 대답 못하면 물리 선생님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은데? 뭐예요? 위치가 더? 위치하는 게 더? 크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간에 배운 거를 한번 그 현상과 그 여러분이 겪었던 현상과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지면이 있고 여기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물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물체가 지면에 붙어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물체가 지면에 붙어 있을 때 지구하고 인력이 더 커요, 더 작아요? 인력이 더 크죠? 지구랑 더 가까우니까요. 맞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커요, 인력이 작아요? 인력 작죠? 인력 크고 인력 작죠? 이때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어디에 더 크다고 하냐고요. 얘 위치 에너지 크다고 그래요? 얘를 위치 에너지 크다고 그래요? 이 위치 에너지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지구하고 인력 커요, 작아요?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이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상황이 바뀐 거지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은 자발적으로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인력 커요, 작아요? 인력 크죠? 인력 커요, 작아요? 작죠? 위치 에너지 커요, 작아요? 위치 에너지 작죠? 위치 에너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당연해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자발적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애들이 그냥 길을 쓰고 그냥 계속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면에는 최소 개수의 분자만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외력이 없는 경우 표면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저 구 모양이 땡글땡글해진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냥 빠르게 그냥요. 여기 표면적 제시해 주고 제일 작은 게 뭐야 이러면서. 그래요? 자, 내 얘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뭐 이해되죠, 그렇죠? 원래 이런 거야, 그렇죠? 이런 거야. 자, 잠깐만 물 좀 먹고 올게요.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목 소리가 안 나. 자, 이렇게 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 표면 장력에 대한 이 수리적 표현. 하하. 자, 뭘 그린 걸까요? 내가?
뭘 그린 걸까요? 오, 여기에 어떤 이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꿀 같은 걸 이렇게 담아 놓은 거야. 꿀 알지, 꿀. 꿀도 이제 액체긴 한데 이게 좀 꿀이 상대적으로 끈적끈적하잖아. 그래서 꿀 표면에 이거 뭐겠어 이거? 손가락. 그렇지. 꿀 표면에 손가락을 딱 찍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표면이 어떻게 돼? 이렇게 쪽쪽 올라오지. 그 상황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일, 액체. 지금. 여러분 이번 또 시험 잘 쳐봅시다. 내가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기출문제 내가 다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다 풀라고. 여러분 배신자들보다는 더 시험 잘 봐야지.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자료 다 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알겠죠? 그래.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막 잠기네. 오늘 때 여기 잤거든요. 항상 저 시연이 뒷자리에서 뒤에서 이렇게 딱 자리 펴놓고 자거든요. 책상 6개 딱 붙이면은 침대가 돼. 책상 6개 딱 붙여서 자는 거. 네. 저 어쨌건. 자, 보자. 액체의 표면적을 앞으로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그마, 알겠죠? 나만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물리학 책에 이렇게 시그마라고 써요. 편의상 액체의 표면적을. 그 액체의 표면적을 시그마라고 쓰는데 만약에 D 시그마. 자, 여기서 D는 혹시 미분 배웠어요? 그냥 학원에서 배웠죠. 그렇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할 정도의 극소 변화 아시겠죠? 아주 조그만 변화. 그래서 액체의 표면적을 D 시그마만큼 변화시킬 때 필요한 일을 dW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물리학자들은 어떤 가정을 하느냐. 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가정은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수학적으로 증명 못해요. 그러면 어떤 가정을 했다면 그게 그렇게 하면 좋은가 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우면 돼요? 그냥 외워. 알겠어요? 외우는 거. 진짜 이건 노벨상 100개를 받아도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는 거야. 뭘 외워? 저기에 있는 dW와 d 시그마가 비례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면적을 더 많이 넓히고 싶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꿀 주변에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딱 찍으면 표면이 순간적으로 약간 착착 올라오잖아요. 꿀 내가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수리적 테크닉. 비례하면 뭐가 있다 항상? 그렇지. 바로 봐. 비례 상수를 도입하는 거야. 보이세요? 이 비례상수 얘를 표면장력이라고 해요. 표면장력 하는데 그 표면장력이 바로 저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저기 쉴게요. 쉴게요. A? 자,
수리적 표현에 1, 2 했고 세 번째 단위 분석. 자, 누구를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감마, 그렇죠? 그 그리스 알파벳 중에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감마 그겁니다. 그러면 얘의 디멘전 단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저 수식상 개념이 뭐겠어요? 바로 봐. 2를 면적으로 나눈 단위랑 똑같은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1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1의 기본 단위. 주르. 표면적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미터 제곱. 이 둘, 주르를 뭐로 바꿀 수 있지? 주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뉴턴 미터 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뉴턴 퍼 미터. 알겠죠? 저게 바로 장력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위 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원비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단위가 보시면은 뉴턴은 미터로 나누는 거니까 1차원 선에 걸리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 거야. 물리학적으로. 알겠죠?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바로 압력. 압력이라는 걸 배운 적 있지. 그지? 그럼 여러분 압력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압력의 기본 단위. 압력은 뭐로 나눈 거예요? 그렇지. 시영아. 뭐라고요? 그렇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힘의 기본 단위가 뉴턴이잖아. 단면적인 기본 단위는 미터 제곱이지. 그러면 압력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얘는 2차원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차원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물리학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 줄게요. 신나. 오케이? 자, 그 다음 3. 요거에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첫 번째는 1. 이겁니다. 바로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도 커집니다. 저게 가장 기본입니다.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커진다. 자, 왜냐하면 표면 장력의 개념은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표면을 늘릴 때 필요한 일, 그 비례상수를 표면 장력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분자간 인력이 강할수록 표면을 느려 분자를
추가 배치할 때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표면 장력을 정의상 보자면 dW d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편의상 얘를 고정했다고 치죠. 늘어나는 표면적의 정도를 고정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표면적 증가에 대해 일이 더 많이 필요하면 그때 표면 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액체가 있는데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강해, 쫀쫀해, 이렇게 쫀쫀해. 그럼 이 쫀쫀한 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를 이압 해가지고 이압 쥐어 뜯어가지고는 여기 빈 공간이 생기지. 여기에 또 다른 분자를 올려 붙이면 밑에 있는 걸 올려내면 표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밑에서 올려서 붙일 때 결국 이 분자간 인력을 이기고 이거 벌려야 되잖아. 이때 인력이 강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애가 더 쓰이겠어? 애가 덜 쓰이겠어? 쫀쫀할수록 이게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그때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자 간 수소결합 이 가장 최적화된 물질이 뭐예요? 분자 간 수소결합이 최적화된, 가장 최적화된 물질. 그게 뭐예요? 수소결합 내가 얘기 안 했나?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요? 수소결합 하지 않았어요? 했었죠. 이렇게 됐잖아, 수소결합.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수소결합이 가장 최적화된 물질.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무르 알겠어요? 된 물의 표면 장력 이 그래서 매우 큰 편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물이 표면 장력이 아주 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표면 장력이 감소합니다. 언제 감소하냐면 온도가 증가할 때. 온도가 증가할 때 감소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온도가 증가할 때 감소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게 경험적으로 그런 건데요.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수식을 이렇게 하나 썼잖아요. 요거하고 나머지 수식 한 개가 더 있는데 딱 수식이 개발된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액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인간이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액체와 관련된 이 모델링 되어 있는 수식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경험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알지만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델링이 없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외워도 된다 외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얘를 뭐 굳이 말로 쓰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요? 자,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냐고요? 되게 당연한 얘기 하는 거야, 여기서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해당 입자는 주어진 시스템에서 더 잘 탈출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물리 시간에 지구 탈출 속도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훌륭한 투수가 공을 탁 던져도 결국엔 공이 날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지구에 툭 떨어지죠. 근데 슈퍼맨, 무슨 맨? 슈퍼맨이 팍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안녕! 이될 거 아니에요? 무슨 분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무슨 차이죠?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예요. 자, 사람이 아무리 세게 던져도요, 공과 지구 사이의 그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던져도 사람이 세게 던져도 그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음수가 되면서 뭐냐면 지구에 들러붙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슈퍼맨이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0을 넘어서 양수가 되거든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가 되면 그 어떤 입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탈출해 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물리 시간에 배웠을걸? 다 배운 거야, 알겠어요? 다 배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해당 입자는 주어진 시스템에 더 잘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은 결국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에 더 많은 분자가 배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탈출하려면 표면에서부터 탈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표면에 더 많은 분자가 배치된다. 표면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표면이 알아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표면이 알아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학교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증가하여 분자 간 상호작용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표면 장력은 작아진다. 보이세요? 그럼 잘 봐. 온도가 높을수록, 자, 밑줄 쳐볼까요? 분자 운동 증가. 밑줄 쳐볼까요? 분자 운동 증가. 여러분 교재에 분자 운동 증가라고 있어요. 밑줄 쳐볼까요? 밑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분자 운동이 증가. 밑에 이랬어요. 운동 에너지. 그럼 밑줄 한번 쳐볼까? 분자 간 상호작용. 밑줄 쳐볼까? 분자 간 상호작용. 밑줄 쳤어요. 그럼 밑에 뭐라고 쓰면 될까? 위치 에너지. 알겠죠? 위치 에너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 이게 좀 풀었으면 이어가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고다. 자, 1, 2, 3. 이제 1, 3, 그다음 4. 자, 1, 2, 3, 4.
자, 앞에서는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요. 지금은 약간 주제가 바뀌어서 표면 장력이 아니라 표면 장력으로 표현되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효과. 표면 장력의 효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압력. 자, 이게 왜 난데없는 압력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잘 봐요. 아까 장력은 1차원에 작용하는 힘이 장력이죠. 근데 압력은 2차원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표면. 그럼 잘 봐. 내가 표면을 1차원으로 이렇게 딱 당기면은, 이렇게 선의 힘이 쫙 걸리지. 보이세요? 이렇게 딱 당기면 선의 힘이 걸리지. 근데 이 선을 여러 개를 동시에 잡는 거야. 짠, 요렇게. 그럼 뭐로 바뀌냐면 면에 대한 힘으로 바뀌어. 즉, 요 선에 걸리는 힘하고 요 선에 걸리는 힘을 중첩시키면 면에 걸리는 힘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장력을 항상 압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을 여러 개를 더하면 면이 되잖아. 그러니까 압력하고 장력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장력을 이제 뭐냐면은 다 더해주시면은 면적에 대한 힘인 그 압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인 유도 과정이 있어요. 있는데 안 했을걸? 결과만 보자 이거죠. 그죠? 결과만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PST. 이렇게 쓸게요. ST. 난데없는 ST는 어디서 온 말일까요? 서피스 텐션. 알겠죠? 텐션. 그리고 P는 뭐예요? 그래서 P는 압력 했죠. 압력. 프레셔 압력.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 자, 어떻게 표현되느냐? 증명 과정이 있는데 안 했을 테니까 요겁니다. 보이쇼? 보이죠? 저거. 자, 이때 숫자 2 이건 비례상수인데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그냥 외우자. 그래서 외워 놓으면 그냥 편해. 증명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감마가 보세요. 감마가 뭐예요? 표면장. 알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R 이게 문제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액체 방울의 반지름입니다. 혹은 반지름이니까 그냥 거시적인 크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뭔 말이냐면 액체가 굴을 형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돼 있을 때 짜잔, 이거 반지름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나하고 그간 화학을 배워서 알 테지. 화학은 수식이 중요해? 아니면은 현상이 중요해? 화학은 현상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수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모든 것들을 이게 말로 표현해서 5살짜리 어린이한테도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식을 툭 제시하는 건 저도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아는 사람은 정말이에요. 저도 모르니까 수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한테 쫄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공자님 알죠? 공자가 내가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려운 말 하는 사람이에요.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어려운 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못 알아들을 어려운 말 하는 사람. 왜겠어요? 사기꾼이거든.
사기꾼이거든.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면 어렵게 얘기해야 돼, 쉽게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쉽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뭐 나 같은 학원 강사를 만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죄는 하는 말이 다 쏙쏙 귀에 들어와.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요. 죄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죄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새로운 내용도 쉽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건데 제 얘기만 들으면 더 모르겠어. 그래서 만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이 왜 나오느냐에 대한 현상을 보자. 여기 줄게요. 자,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1. 분자간 인력이 강할수록 분자가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자, 왜냐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표면에 있는 애들도 막 누군가 끌어당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도 알았어, 안으로 들어갈게.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 힘이 2차원 어떤 면에서는 그 압력으로 나타날 텐데 밑에 세게 당기면 더 세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압력이 커지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자간 인력이 강할 때 우리는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표면 장력 감마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표현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접촉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접촉각. 영어 표현으로 컨택 앵글. 접촉각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이 접촉각 얘기했어요? 교재는 나오던데 안 했어요? 교재 있던데? 했어요? 자, 접촉각이 그리고 그 접촉각을 보통 여기서 시타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클수록 분자간 인력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 학교 교재에 뭐 어떤 고체 표면에 순,
무르, 비눗물, 이런 그림이 교재에 나오죠? 나오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서 접촉각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 액체가 어떤 고체 표면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접점이죠. 접점에서 이 곡면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바로 이 각도를 요걸 접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접촉각, 요 접선의 길이를 접촉각 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럼 밑에 여기에서 얘를 1.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는 시타1, 시타2, 시타3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수은 원자 간 금속 결합. 여러분 수은이라고 하는 게 금속 원자인 건 알죠? 시현? 기절하려고 하죠? 지금 몇 시야? 지금 시현. 조금만 하다가 쉬었할게요. 시현. 자, 수은은 금속 원자인데 수은 원자 간 금속 결합이 이게 매우 강합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바로 이 각도예요. 알겠죠? 반면에 이제 여기에 있는 H2O. 이 H2O는 H2O 분자 간 무슨 결합? H2O 분자가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 센 거죠. 마지막으로 비눗물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비눗물이니까 비누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이 주성분이죠. 물이. 알겠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비눗물은 H2O 분자 간 인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든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는 각도가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좋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동일 표면에 있는 액체들에 대해서. 이때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수업 교재에 나오네요.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는 서펙턴트를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 비누 분자처럼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을 약화시키는 물질, 요걸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수성 테일과 친수성 헤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비누의 분자식이에요. 저기 비누예요, 비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탄소 사슬이거든요. 탄소 여기 있죠? 탄소 사슬.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되냐면 소수성 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온이에요. 이런 부분을 친수성 헤드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왜 H2O 분자간 인력이 감소하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어떤 H2O 분자가 있을 때 헤드가 꼬리를 뒤로 하고 테일을 뒤로 하고 물 분자를 둘러싸는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쓴 게 이 탄소사슬을 뜻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쓴 게 여기 있는 얘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또 다른 H2O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빗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모이면서 두 가지 모델링이 다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온과 쌍극자 간 인력이 나타나면서 H2O 분자 간 수소 결합을 방해합니다. 아시겠죠? H2O 분자 간 인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표면이 줄어들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비누 분자 같은 저런 계면활성제가 물에 들어오게 되면 H2O 분자 간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가 넙대대에 퍼져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시연 요거만 하고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다음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쉰다. A 두 번째 E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효과는 증가합니다. 자, 이건 뭘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부피당 표면적 비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전 우주엔 여러 가지 입체가 있으니까 가장 계산하기 편한 9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9의 경우 부피는 이렇게 될 거고요. 표면적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R분의 3.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구의 크기가 작아. 그러면 부피당 표면적 비가 커지는구나. 혹은 반대는 반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냐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지. 바로 창문에 매달린 빗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구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우선 비 오면은 유리창에 빗방울 맺혀요, 안 맺혀요? 그냥 맺히지, 그치? 근데 빗방울에 맺혀 있는, 저기 창문에 맺혀 있는 빗방울은 아무래도 구에요. 구에서는 좀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죠. 왜냐면 이제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당기니까 약간 이렇게 밑으로 약간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빗방울을 유리창에 매달린 애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요, 당연히 빗방울의 크기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죠. 이때 되도록이면은 더 작은 빗방울,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빗방울 한번 쳐다보라고요. 그럼 진짜로 땡그래요. 진짜예요. 근데 이걸 보통의 사람들은 유심하게 안 보지. 근데 앞으로 비가 오면 한번 보라고, 알겠어요? 보라고.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수식으로 만든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압력이 나타난다고 했지. 두 번째, 작을수록 더 구에 땡글땡글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걸 반영한 수식이 이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가지고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현상적으로 그걸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표현하기 위한 수식이구나를 아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물학에 베버즈로 이거 알지? 베버즈 법칙. 생물학에 베버 법칙이 있지 않나요? 뭐냐면 사막 같은 데 갈수록 동물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요.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 추운 데 갈수록 동물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게 이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북극곰이나 뭐 바다사자 이런 애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요, 조금 나가요? 북극곰 이런 애들은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등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표면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표면이 클수록. 아니,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결론적으로 표면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체중이 많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인 표면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그게 열 발산을 막아주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더운 사막 같은 데 갈수록 동물 개체 크기가 작아지죠. 뭐 낙타 등은 크지만 낙타 등을 제외하면 뭐 사막 여우, 뭐 주머니 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조그맣잖아. 왜? 체중이 작고 부피가 작을수록 표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열 발산이 유리하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사실은 요 원리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원리는 뭐
그러니까 유사한 원리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표면장력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식 중 하나가 요거라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편해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학교 수업 교재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 알겠죠? 나와요? 지금 나와요? 나오네요. 그래서 요 얘기 이후부터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갔다 오세요. 시연 어서 자요. 자. 자야지.